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문명의 그 발달로 이제 만들어져 나온 전기 질병과 보이지 않는 무지개라고 하는, 예, 보이지 않는 무지개라고 하는 책은 이런 책입니다. 상권하고 하권하고 이렇게 두 권이 있는데, 이 책을 이제 그 번역 옮기신 박석순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자기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것과 질병의 연관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꼭 보시고요. 특히, 그, 난치성 질환,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질병으로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해결이 잘 안 되시는 그런 분들한테, 큰 그, 계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석순 교수님께서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재직 중이시고요. 그 다음에 책 번역과 환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박석순 교수님의 그 지구와 생명의 전기 현상,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무지개라고 하는 책들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정말 이 분야를 알고 나서 말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분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책도 이제 그때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번역을 했는데 또 이 분야를 지금 이 전기 질병 때문에 앓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네네.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고 잘 모르고 있고 그렇죠. 또 일부 그 의사분들도 자기들이 의학을 공부할 때는 이 분야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잘 오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될 수 있으면 이 분야를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가 보면은 말입니다. 여기에 여기 저걸 보면은 우리 여기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보면은 슬라이드 제가 옮겨 드릴게요. 한번 옮겨줘 보십시오. 그 마우스를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자, 요걸로. 치고 이쪽 오셔서 넘기시면. 요거요. 넘기시면 넘어.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지난해 그 동아일보 같은 데서도 말기암 판정 2개월 만에 이 맨발 걷기 해서 완치가 됐다. 왜 어떻게 보면은 저 기적이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게 다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도 외국도 마찬가지죠.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잘 안 되나? 우리 그 수맥이라든지 다우진 같은 거 이것도 그 과거부터 이걸 우리 동양에도 했고 서양에도 하고 또 수맥에 우리가 흔히 말입니다. 수맥이 땅에 접촉한 그런 층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몇 층 올라가더라도 수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파동 때문에. 이 바로 이제 전자기파 때문에 그렇고 지하 수맥을 찾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구의 거기에 관련되는 거죠. 이게 전자기파에 지구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에 관련되는 거고 또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침도 말입니다. 이게 침의 효과를 잘 몰랐어요. 침도 그냥 신경을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낫게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 침이 대기에 있는 전류하고 우리 인체의 전류를 연결시켜가지고 그 전기 효과로 가지고 이걸 낫게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그 기라는 말 서양에도 우리 그 기라는 말을 그대로 기라 썼어요. QI라고요. 그걸 다 지금 외국에서 서양에서도 이거 그대로 쓰고 있죠. 안의학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새가 이 장거리 나오고 벌이 자기 집을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은 지구의 이 전기 현상, 전자기 현상에 의한 거다.
또 더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 인플루엔자 역병이 생기는데 말입니다. 네, 네. 이 2004년에 뭐 사스, 2008년에 조류독감, 2010년에 돼지독감, 메르스, 에볼라, 지카, 네. 또 에볼라, 이번에 엄청난 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예. 이게 다 역병인데, 예. 인플루엔자라는 말이 원래 서양에서는 이게 인플루언서 오브 스타, 별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유성이 떨어지면은 네. 그 별이 유성이 지구에 떨어지면은 지구의 전자기장이 흔들리는 거죠. 예, 예. 그 전자기장이 흔들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생기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게 굉장히 자주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이게 이제 그 책에 쭉 다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을 조금 먼저 소개하면 말입니다. 2020년도에 이게 이제 이 저자가 아서 퍼스텐버그라는 미국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저술을 했는 책인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노르웨이에서 이게 이제 처음 번역돼 나오고, 제가 이걸 이제 2020년 7월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 무지개, 이게 워낙 큰 방대한 책이라 가지고 예. 상권, 하권 두 개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그 또 책 자체가 이게 내용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했고 그 이후에 보니까 불어, 독어, 예. 이태리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뭐 거기다가 일본어도 나왔어요. 우와. 그리고 저도 이제 최근에 이거 봤는데 불가리아어, 네덜란드어 이것 말고도 뭐 여러 번역이 됐는데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찾을 수는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지금 10개국 여기에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한 총 10개국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굉장한 그 사회적으로 지금 네. 많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주목받고 있는 그런 저서지요. 예. 특히 이게 이제 우리 인체의 질병, 자연 생태계의 환경 문제, 그 말고 지금 그 코로나 같은 저 역병이 계속 생기는 거. 네. 그 원인들을 여기서 다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저도 이 책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자연계 현상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했죠. 그냥 우리 뭐 자기장이라는 것은 그냥 뭐 북극 있고 남극, N극 있고 S극 있고 뭐 나침판 이용하는 정도로 알았는데 이 지구의 이 지구 자기장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은 우주하고 태양에서 말입니다. 끊임없이 유해 방사선, 물론 그 햇빛도 오고 뭐 각종 그 파장이 오는데 이 자기권 때문에 지구가 갖고 있는 이 자기권 때문에 이걸 다 막아주는 거지. 막아주는데 이 팔을 따져보면은 파장이 짧은 게 있고 이제 긴 게 있고 이 파장이 짧으면은 이게 센 거죠. 센데 우리 감마선, X선 이런 거는 아주 센 거죠. 이건 그런 우리가 노출되면은 생명체가 아주 병들고 하는 건데 이거를 막느냐? 지구의 이 자기장이 다 막아주는 거지.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것도 쓰지만은 잠시 우리가 노출되는 거지. 이게 조금만 시간이 되면은 우리 DNA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를 파괴하고 단백질을 파괴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하는 거지. 요게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고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이게 바로 뭐냐? 보이지 않는 무지개. 이것도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 파장을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느냐? 라디오, 뭐 트랜지스터, 각종의 TV, 또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오븐도 저 파장이에요. 각종 이제 파장들을 저렇게 쓰는데 저게 이제 non-ionizing, 전이성이라 하기도 하고 비전이성, 또 이제 비전리성. 아이오나이징은 뭔가 하면은 전이성, 또 전리성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 아이오나이징 저거는 우리한테는 아주 해롭고 non-ionizing은 이게 파장이 파장이 길고
그렇게 이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쓰는 거지요. 예. 근데 이게 뭐냐? 최근에 이것을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니까 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요게 이제 여기서 많은 인공전자파를 이걸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UV 같은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오존층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 오존층이 UV가 원래 아주 파장이 짧은 거는 UVC고 중간에 있는 게 UVB고 UVA가 있는데 UVA는 지표면까지 다 내려와요. 네. 우리가 자외선 A는 우리가 그 바깥에 나가면은 우리 그 태양빛을 받을 때 다 받는 거죠, 받고. 그런데 네. B하고 C는 오존층이 차단하는 거죠. 근데 저기 오존층이 이제 파괴가 되면은 B 같은 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기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프레온 가스 같은 거를 이제 못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저 보이지 않는 무지개. 이 책에 다루는 게 바로 저 보이지 않는 무지개. 예. 저것을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인공전자파를 쓰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UV 쪽에 그거. 그러면은 이게 우리 저 위에서 오는 것들은 거의 지구의 자기장이 다 차단을 해주고 아래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지구 대기에서 나타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지구의 자연에서 나타나는 자연에서도 이 전자기파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거기에 전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받으면서 모든 생명체는 네. 저기에 적응을 해온 거죠. 적응을 하고 또 이용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저기에 이제 교란을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데 저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하늘에서 끊임없이 이게 미세한 전류가 내려와가지고 네. 우리 생명체를 흐른다는 거죠. 제가 저 밑에 있는 저 영어를 제가 번역한 거고 예. 이 슬라이드는 원래 그 저자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사용했던 걸 제가 캡처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생명체를 흐르는 미세하지만 아주 일정한 전류가 있다. 그리고 그 전류는 나무도 말입니다. 나무 위에서 그 전류가 내려와가지고 흙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 모든 지구의 이 생명체는 땅에 뿌리를 받고 그 위에 서 있으면은 하늘로부터 전류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식물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들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머리도 우리가 이제 바깥에 나가면은 그 전류는 우리의 머리 위에도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땅으로 빠져나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전자기 에너지를 이용하고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전자기 에너지, 저게 바로 이제 보이지 않는 무지개라고 자기 저자가 가는데.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전자기 에너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네. 근데 그 결과 이제 인체와 자연 생태계에 수많은 환경 문제를 지금 유발하고 있고, 근데 그 환경 문제를 지금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벌이 뭐 사라지고, 예. 새가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의 어떤 나무라든지 이런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은 지금 뭘로 오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는 거지. 아이고. 또 이게 또 우리 인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 말씀드리는 바로 이게 맨발 걷기가 왜 필요하냐. 예. 원래 여기에 맨발이 아닐 때는 땅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몸에서 플러스가 이게 이제 연결돼 가지고 끊임없이 땅바닥으로부터 전자가 위로 이제 올라오는데 인체로 올라오는데 네. 신발을 신으니까 네. 이게 차단이 되고 저게 차단되니까 뭔가 하면은 몸에 양전하가 차고 그 양전하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네. 일으키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과거에도 그러면은 신발을 신지 않았느냐? 신발을 신었죠.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왜 더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끊임없이 인공전자파를 우리가 몸이 흡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질병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뒤에 다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걸 차단을 하지 말게 안 하는 것이 바로 뭔가 맨발 걷기를 하는 거죠. 그 맨발 걷기 하는 그 기간 동안 땅에서 마이너스 이게 전자가 몸을 보충해 주는 거지. 이게 해주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그럼 지금 왜 보이지 않는 무지개가 주목받느냐. 그 지금 수없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밑에서 이렇게 쏘아 올리기도 하고, 네. 위에서 인공위성 같은 게 또 쏘기도 하고, 네. 저 인공위성을 우리가 어떻게 쏘는가 하면은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내비가 있잖아요. 예. 그 내비의 원리가 뭔가 하면은,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뭔가 하면은, 하늘에 떠 있는 그 위성 세대가, 그 미국의 위성이라고 해요. 그 미국의 위성 세대가 쏘아주면은, 그게 무료 서비스를 해주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세 곳에서 쏴주는 걸 가지고 우리 자동차가 그걸 받아가지고 위치를 아는 거죠. 네. 지금 그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 말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의 전파를 수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왜 우리 몸이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느냐. 우리 몸에는 11가지의 중금속이 들어요. 철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고, 뭐, 각종이 지금, 지금 뭐라고, 금속 이온들이 들어있고, 그 11 뉴트리언트 메탈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 몸이 이 염분이 있죠. 그 염분이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는 거지. 그 위에서 쏘는, 이게 위성에서 쏘는 전파, 그 다음에 땅에서 쏘는 이게 지금 우리 곳곳에 이 휴대폰 쉘타워가 있잖아요. 네. 또 방에는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그런 파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휴대폰만 그 전파를 받는 줄 알지만은 네. 우리 몸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이 지금 이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는데 바디 일렉트릭이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인데 로버트 베커라는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인체는 반도체고 전자파를 끊임없이 흡수하고 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린 그 인체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 하고 아주 좋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노벨상 후보자 2분 올라갔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못 받고 하여튼 이분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밑에 요걸 제가 번역하면 이거예요. 나는 현재 지구 환경을 가장 심하게 오염시킨 것은 전자기장의 급속한 확산이라고 확신한다. 네. 지금 우리 각종의 환경오염 물질들이 있죠. 있는데 그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전자기장을 지금 계속 여기저기 그냥 지금 그 규제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전자파가 환경 유해 요소라고 분류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외국에는 일부 이제 하는 데가 있죠.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거예요. 60년대에 비해 가지고 100억 배나 높은 인공 전자파가 우리 생활 환경에서 간척되고 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전자파 과민증. 저게 이제 질병이 아니고 유전적인 문제예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전자파 과민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2,500만 명에 이르고 3억 명 이상이 두통이나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수면장애 이런 것들을 그냥 하루에 다른 이유 때문에 수면장애를 일으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이걸 왜 아는가 하면은 그런 분들이 숲속이라든지 이 인공전자파가 없는 그런 곳에 가면은 네. 잠이 잘 오고 굉장히 건강에 활력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그래서 왜 아픈 분들이 다 이게 도시를 떠나가지고 그렇죠. 공기 좋은 데 가서 있고 하는 그게 바로 거기다가 15년 동안 전체 벌의 50%가 사라져버린 불대 붕괴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 저런 보고가 되고 있죠. 네.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지금 당뇨병.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더라고요. 지금 당뇨병이 특히 1996년도 이후에 미국에서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왜 그러냐. 바로 휴대폰 쉘타워가 미국에서도 이제 나오고 하는 바람에 당뇨병이 왜 생기느냐. 저것도 이론적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유방암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거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딸이 엄마보다도 유방암 발병 위험이 2배가 높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이유 되는데, 그 이유를 제가 뒤에서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국내 자료하고 다 비교를 해봐요. 정말 이런 일이 있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부정 유병률, 그게 지금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죠. 심장마비, 몸에 이제 또 그 마비도 마비지만은 이게 그 숨이 헐떡대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새가 지금 29억 마리가 지금 1970년 이후로 사라졌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이 그 토지를 개발하고 뭐 이래서 그렇다. 그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은 뭐냐. 이게 인공전자파들을 쏘고 그것 때문에 자연에 원래 존재하고 있는 전자파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거지. 첫 번째 이제 그러면 우리 질병을 한번 보자. 이거는 상권에 나와 있는 이야기. 상권에 보면은 햇빛 알레르기를 겪은 사람이 그 내용도 그 사례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박지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럴 때 이 책에 나오는 건분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 박지선 씨 같은 분이 이제 햇빛 알레르기를 겪고, 지금 우리나라도 매년 2만 명의 고통을 받는데, 왜 저런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 병원에 가도 의사가 처방을 못 내리는 거지. 의사분들이 자기가 의학을 공부할 때는 몰랐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매년 2만 명 건데, 이게 무슨 뭐 여러 가지 정상도 나오고 했죠. 이 사건 났을 때 얼굴이 뭐 화끈거리고 따갑고 발진이 생기고 가렵고 뭐 진물 부풀어 오르고 하는데, 원인은 뭐냐.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의학적으로 이게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태양광선이지만, 근데 저게 원인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지. 태양광선이 아니라는 거지.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유전적인, 물론 태양광선이 있는데 가면은 저런 증상이 생기니까 태양광선 때문이라 하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유전적인 거예요. 영양인데, 일부 항생제, 진통제 성분, 향수, 소독약, 자외선 차단 등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이게 이제, 이 정도는 아는 것 같아. 이 정도는 이게 우리나라 의학에서도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원래 있었던 피부염 등이 원인이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태양광선이 원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고, 현대의학도 지금 모르는 진짜 원인이 지금 있어요.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책을 쓰고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 많은 나라에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된 책은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 영어를 쓰고, 뭐 영국, 뭐 호주, 캐나다, 곳곳에 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번역이 그래 많이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 해결책이 환경 문제. 그 화학물질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게 이 태양광선에서도 민감한 거지.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건데, 그 박지선 씨 같은 분도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뭐 여러 가지 뭐 치료인 줄 알고 그냥 일반적인 건 줄 알고 이상한 방법을 쓰는데 도저히 해법이 없고, 갈수록 이상해지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이 그 방법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십시오. 바로 이게 제가 2019년도에 말입니다. 여기 TV에 TV조선 시그널에 여기 방송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시그널에 여기 보면은 빛이 없는 생활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햇볕 알레르기를 이제 앓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서 그걸 했죠. 이분하고 이제 그 깜깜한 데서 인터뷰만 하고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도심 한복판에 면목동이더라고요. 이분 사시는 데가 면목동에 제가 갔는데, 빛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왜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게? 이분이 젊었을 때는 또 건강하고 뭐 운동도 많이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똑같은 박희선 씨. 근데 이분도 자기가 전자파 때문에 온몸이 굳어서 일상생활도 못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는데, 이분 이야기가 보니까 아래층에서 텔레비만 켜도 자기가 그걸 느끼고, 냉장고 가까이도 못 가는 거죠. 그 집에서 불을 켜면은, 그 통증을 느끼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왜 그러냐. 이분이 이제 유전적인 그게 있는 거지. 그 제가 여기 나갔다니까요. 방송에 내가 여기 그때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당시에 말입니다. 이 TV조선에서 이걸 알 수 있는 전문가 의사들을 섭외해도 아무도 제가 이게 뭔가 2018년도에 전자파 침묵이라는 범이라는 이 책을 처음 번역해가지고 전자파가 이 자연 생태계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책을 이걸 처음 내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방송국에서 이제 제가 가서 인터뷰를 전문가로서 이제 했는데 그 보십시오. 제가 했던 말을 보면 그대로 나오죠. 보통 사람들 보통 인체가 느끼는 보다 전기 전자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게 얘기했는 걸 따가지고 냈죠. 그리고 햇빛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라디오파 같은 것도 마이크로파 이분하고 이제 어둠 속에서 인터뷰를 하고 나와서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찍은 거지. 우리 휴대폰을 이용할 때 나오는 전파 정도에서 전자파를 이제 느끼는. 이게 완전히 이게 뭔가 이게 우리 햇빛 이런 것도 빛이 다 이게 전자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가는 거죠. 네. 근데 이 말고도 말입니다. 제가 이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영국의 그 15살 먹었는 그 학생이 말입니다. 이 학생이 학교에서 와이파이 때문에 와이파이에 알레르기를 느껴가지고 못해가 결국은 이 아가씨도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고 그럼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이 보십시오. 보면 2015년 6월 10일 날 뭐 그것도 나오고 이분은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 독일의 목사님인데 이분도 이게 신체적으로 독일의 전자파 감염증. 이분들도 원인을 알고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도저히 병원에서 해법을 못 찾아주니까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또 이런 분 유명한 분도 많아요. 이분이 그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 부인도 전자파 감염증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 자살하고 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그걸 알고 계속해서 이제 저런 전원에 가서 생활하고 뭐 그런 있고 그 말고도 유명한 그로할렘 브루트란 이분이 우리 환경 분야의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또 그다음에 또 브루트란트 보고서도 작성하고 있는데 이분도 노르웨이 수상도 하고 이분도 전자파 감염증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사무실에 들어올 때는 휴대폰 같은 걸 못 켜게 하고 이분도 그 전자파 감염증 걸린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죠. 이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뭐 많은데도 지금 바깥에 나오지 않고 제가 저 책을 번역하고 난 뒤에 학교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많이 오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이게 다 뭐냐? 햇빛 알레르기, 선 알러지 또는 선라이트 센시티비티. 본인 스스로도 조금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책에 정확하게 이걸 왜 그 알레르기가 생기느냐.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보면은. 이게 포르피린 대사의 이상 질병인데, 영어도 이게 있더라고요. 네. 포르피리아라고 이게 있는데, 보십시오. 유전적이고, 또 화학물질 민감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화장품 같은데 민감한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또 염색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또 그런 분들이 여기에 잘 해요. 하고, 또 우리 그런 사람 많지요. 우리 술 한 방울도 못하는 사람들 있지. 네네. 다 이게 그런 화학물질,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선라이트에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답니다. 뱀파이어 디지즈라고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는 뱀파이어처럼.
이게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의 의사분들이 이게 전자기파, 그 다음에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이것 때문이라는 걸 잘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는지 말입니다. 자기가 의학을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무선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의학 교과서에 안 나오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바로 뭐냐? 이 포르필이라는 거죠. 이 포르필이라는 이 물질이 굉장히 독특한 물질이에요. 독특한 물질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 헤모글로빈 있죠. 피 속에 드는 붉은색. 네. 또 우리 근육의 붉은색을 나타내는 마이오글로빈. 이게 다 이제 포르핀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포르핀이라는 물질이 독특한 거는 뭔가 하면은 저기에 가운데 철이 들어가면은 동물에서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이 되고 여기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은 말입니다. 식물에 엽록소가 되는 거예요. 네. 클로로필을. 근데 왜 그러면은 두 개가 똑같은데 하나는 마그네슘은 식물이고 네. 철은 동물이냐. 예. 이게 독특한 게 바로 뭔가 하면은 둘 다가 전혀 동물과 식물이 전혀 다르고 하나는 헤모글로빈이고 하나는 클로로필 A. 그 엽록소인데 왜 그러냐. 바로 산소가 관여되는 거죠. 네. 바로 우리 헤모글로빈도 산소를 이동하고 저장하고 또 이 클로로필 A도 뭔가 하면은 바로 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산소를 내놓는 거죠. 산소라는 것이 둘 다가 이제 관련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저기에 철이 있으니까, 저 철로 인해가지고 전자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자파를 쬐주면은 저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햇빛 알레르기는 이게 둘 다가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죠. 혈액도 그렇고, 광합성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왜 이게 포르필린이 이게 이제 햇빛 알레르기가 되느냐. 이것도 간략하게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한 건데, 네. 여기서 이제 포르필린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글라이신, 석신일 코에 저런 걸로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저런 물질이 만들어지면은 그 안에 이제 철이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이 과정이 8개의 단계를 거쳐요. 다 우리가 가지만은 1, 2, 3, 4, 5, 6, 7, 8 8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죠. 네. 되는데 문제가 그러면 왜 저기에 우리가 햇빛 알레르기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 책에 나오는 걸 제가 이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네. 우리 세포는 여러 종류의 포르필린과 전구체로부터 햄을 생산한다. 8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8단계의 8가지 다른 효소들이 관여한다. 마치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처럼 각 효소는 최종 생산물인 햄의 수요에 맞추어 모두 같은 속도로 작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 효소가 느리게 작용하면은 병목 현상이 생기고 네.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축적된 포르필린과 전구체는 신체 곳곳에 쌓여 질병을 유발하는. 그 8단계를 거치면서 딱딱딱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자기장에 전자기파가 받으면은 작동을 덜 하는 거죠. 그럼 그 단계에 작동을 덜 하니까 멈추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말입니다.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저기에 참여하는 효소가 풍부하게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저 효소가 부족하면은 말입니다. 그게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저게 한 10% 정도 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인종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한 10% 정도는 저 효소가 아주 미니멈으로 존재하는 거지요. 풍부하게 존재하면은 웬만큼 이게 받아도 문제가 없는데 예. 아주 미니멈으로 존재하면은 이것이 작동을 덜 하면은 이게 이제 블락킹 되는 거지. 근데 첫 번째 효소가 나머지 다른 효소보다도 빨리 작용한다면은 첫 번째에서 생산된 물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축적되어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피부에 그 물질이 축적되면은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흉측한 피부 손상, 그리고 경증에서 중증에 이르는 햇빛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만약에 신경계에 축적되면 신경질환을 유발하며 다른 장기에 축적되면 상응하는 질병을 유발한다. 이제 이런 문제예요. 보시죠. 근데 이게 1911년도에 이 독일의 의사가 이거를 이 포르피린증이라는 것을 병명을 그걸 했던 거예요. 보니까. 이 병을 앓는 환자들은 신경장애가 있고 불면증과 신경과민에 시달린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위에 또 미국의 1990년대에 또 미국의 윌리엄 모터는 다중화학물질 과민증,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화학물질에 대한 반응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포르피린증은 매우 흔한 병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교적 가벼운 증상의 만성질환 형태 나타난다. 그 약간씩 나타나는 거지. 나타나는데 이런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아주 이게 얼굴이 형측하게 되고 뭐 이런 거지. 그 주요 원인은 지금 화학물질과 전자기장이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뭐 공방 있으면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1800년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책에 나와요. 낮은 효소 수치가 화학물질과 전자기장에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각종 화학물질을 쓰고 있고 또 각종의 전자기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만연하기 전에는 생존의 장점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1800년대 이럴 때는 이게 효소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조금만 이상한 데 가면은 자기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이걸 피하는 거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곳곳에 이게 화학물질이고 우리가 쓰는 비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화학물질이고 거기다가 이게 또 곳곳에 와이파이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어찌죠?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게 영국의 BBC에 나왔던 걸 제가 이제 캡처한 거예요. 외국 사례들을 봐가지고. 지금 tortured by technology, 기술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분도 보면은 피로감을 느끼고, 잠을 잘 안 오고, 이명이 들리고, 요런 데 들어가자는 거죠. 패러다이 케이지를 만들어가지고. 박지선 씨 같은 분이 이제 저런 걸 처방을 했어야 되는 거지. 예. 저런 처방을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팔아요, 저게. 쉴드 그린이라는 아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보면은 쉴드 그린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보면은, 인터넷 들어가보면은, 여기에 저런 걸 팔아요. My Little Sanctuary and Prison, My Prison. 그 자기의 안식처 겸 내 지옥 감옥이다. 저런 데서 들어가면은 이제 전파를 패러다이 케이지로 막아주는 거지. 저렇게 해가지고 되든지 아니면 또 하나가 뭔가 저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왜 저런 거 있죠. 국립천문대 같은 데 있죠. 네. 천문대 같은 데 가면은, 천문대가 주로 뭔가면은 별에서 오는 것들을 이게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천문대 있는 데 가면은 다른 외부의 전자파는 없어요. 휴대폰도 안 터져요. 휴대폰도 안 터지고, 그런 국립천문대 같은 가까이에 가서 무선 통신 기기를 안 쓰고 쓰면은 편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의사들이 처방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방금 케이지는 전자파를 차단을 하는 그런 케이지입니까? 예. 저게 이제 물리 실험에 나오는데 저 패러데이 케이지가 말입니다. 근데 저 패러데이 케이지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에 기회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저게 뭔가면은 저기에 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뭐냐? 자연에서 나오는 그렇죠. 전파를 다 차단해버려요. 우리는 뭔가면은 우리 인체는 자연에서 나오는 전자기장은 받아야 되고 인공전자파는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패러데이 케이지는 뭔가면은 다 차단을 하니까 저기에 또 오래 있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네요. 좋기는 뭐가 있느냐?
바로 저런 거지요. 그 있긴 저 국립천문대 같은 데 가서 맨발 걷기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오일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은 외부에 나올 때 인공전자파가 워낙 많으니까 저런 걸 뒤집어 쓴다니까요. 네네. 저것도 팔고 있어요. 은박지 가는 거. 알루미늄 포일 같은 거. 스스로 알아버렸나 봅니다, 저분들은. 지금 차단을 하고, 그런데 지금 그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는 뭔가 하면은, 이게 EHS 레퓨지 존, 저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저런 지역을 만들어줘요. 저기는 휴대폰도 안 터지고, 이제 그런 거지. 완전 인공전자파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네. 저런 걸 만들어주고 외국에서는 저걸 해줘야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네요. 그리고 일반인도 피해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씩 다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게 그 피해로 인해 나타나는 게 뭐냐? 당뇨 같은 이런 것들이. 한번 보십시오. 근데 지금 와이파이도 말입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나온 건데 이코 와이파이 같은 게 나왔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 인체에 피해를 안 주는 파장으로 만든 와이파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코 와이파이는 파는 데는 모르겠어요. 지금 네덜란드에서 나와가지고 있고 보십시오. 저런 거는 뭐냐?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임산부들이 지금 자폐아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에서 뭔가 하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자폐아가요, 80년대만 하더라도 10,000명당 1명이 자폐아였다. 지금은 뭐냐? 36명당 1명이 자폐아.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나라가요, 자료도 제가 있는데, 홍콩 다음으로 자폐아율이 높아요. 왜 그러냐? 지금 도시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자폐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노산 때문에 그렇다. 노산이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늦게 낳으니까 자폐아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10년 동안 2배가 늘었어요. 제가 자료 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지금 뭐 정부도 모르고 있고 우리나라 환경부도 이게 뭐 전자파가 뭐 아무 거 없고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말이면 전부 다 정신병으로 좀 착각하고 그렇죠. 그래버리고 말이죠. 제가 이걸 공부하게 된 것도 뭔가 하면은 제가 아는 교수 한 분이 전자파 과민증이라 가지고 거의 뭐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인데 알아가지고 과연 이게 뭐냐. 근데 그분은 또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누가 자꾸 자기를 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몸이 이게 전자파 과민증이에요. 근데 과민증 그게 병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유전적인. 우리 술 못 마시는 사람은 똑같은 거죠. 이 책을 보면은 저런 게 장한 게 보십시오. 그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느냐. 화학물질을 쓰지 말아야 돼. 몸에. 여러 가지 지금 화학물질 쓰는 거를, 여기는 케모 센시티비티하고 일렉트로 센시티비티가 같아요, 지금. 그 EHS랑 저게 뭔가 막 일렉트로 하이퍼 센시티비티. 그 전기에 너무 과민하게 지금 하는 거지. 과민하다. 바로 여기에 다음에 기회 되면 이 책을 한번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전자파 환경성 질환과 예방법. 바로 이게 다 이명, 불면증, 각종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는 이걸 보고 이런 것이 민감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십시오. 이것도 교수님께서 하신. 제가 번역. 제가 전자파 침묵의 보물을 2018년도에 번역하고 이거를 2019년도 하고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2000년도 했는데 전자파 침묵의 보면 저거예요. 피해 사례, 생태계라든지 우리 인체의 피해 사례고 이 책은 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인공전자파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질환과 예방법이고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무지개는 뭔가 하면은 그 원리를
지구 생태계의 모든 원리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저 책 보고 깜짝 놀랐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번역을 했죠. 여기 보면은 이런 이 코어 와이파이부터 해가지고, 그러고 집에 와이파이 라우터로부터 한 3m는 떨어져서 자야 돼. 그런 것들 뭐 쭉 나오죠, 보면. 예.